three, two, one. 첫 번째 뉴스는 참 이것도 어떻게 좀 기분이 좀 그렇긴 한데 이게 강신업 선생님. 최순실 씨가 안민석 의원을 허위사실 유포 명예훼손으로 고소를 했어요. 맞습니다. 예. 최순실 씨가 명예훼손, 지금 허위사실 유포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이제 고소장을 접수시켰다는 겁니다. 예. 안민석 의원이 사실은 최순실 씨에 대해서 여러 가지 얘기를 했죠. 그랬죠. 과거에. 그거에 대해서 이제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를 한 건데요.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사실은 지금까지 왜 고소를 안 했느냐 뭐 이런 얘기를 하면서 거기에 대해서 사실 이 국민과 사회에 미친 여파, 박 전 대통령에 대한 미안함 뭐 이런 것들 때문에 은인자중하며 살아왔다. 예. 그랬는데 보니까 이제 조국 장관 얘기가 나와요. 예. 조국 장관의 딸은 오히려 여러 가지를 뭐 잘못했는데도 신변 보호를 요청하고 또 신변 보호를 해주고 예. 뭐 그러더라. 근데 자신의 딸과 뭐 사위는 그렇지 못하고 여러 가지 뭐 어려움에 있었고 또 외국에서는 뭐 옥중 생활도 했고 이런 얘기를 하면서 어쨌든 그런 것이 부당하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것 같고요. 마지막 얘기는 그거죠. 결국 이제 은닉재산 예. 뭐 그 얘기를 이제 안민석 의원이 여러 번 했지 않습니까? 그와 관련해 가지고 결과적으로는 자신의 명예를 훼손했다라고 하는 혐의로 고소장을 접수시켰다는 겁니다. 17일 날 예. 그러니까 오늘 접수시켰다 그런 얘기가 되겠죠. 그런데 이게 강 변호사님, 글쎄요, 이 얘기를 최근에 한 것도 아니고 한참 전에 한 얘기를 지금에 와서 고소를 한다는 거는 뭔가 목적이 있구나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는 거 아닌가요? 아무래도 자기도 그렇게 말을 했거든요. 예. 은인자중해왔다 이런 말을 해왔어요. 예. 그런데 다른 사람들 보니까 내로남불하더라. 뭐 조국 장관 얘기도 하면서 말이죠. 예. 근데 때가 왔다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두 가지인데요. 하나는 공교롭게도 박근혜 전 대통령이 이렇게 이제 바깥에 입원하는 뭐 그런 시점입니다. 그 시점이 연관이 있는지는 모르겠으나 예. 또 하나는 지금 정부라든지 여당이 상당히 민심으로부터 내지는 야당으로부터 곤경에 처한 이런 시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시점에 이렇게 안민석 의원을 갖다가 공격한다면 예. 상당히 또 자기한테 유효하겠다. 이런 어떤 시점을 보다가 이렇게 고소장을 접수시켰다. 이렇게 보는 것이 맞을 것 같아요. 실제로 안민석 의원이 조금 최순실 씨 일가의 재산에 대해서 추적도 해왔지만 그 규모를 굉장히 크게 얘기를 하긴 했었어요. 그렇죠. 기자회견도 하고 예. 그때 국세청 출신 공무원 출신하고 무슨 기자하고 같이 독일 왔다 갔다 하면서 굉장히 많이 좀 부풀린 측면이 있죠. 확인은 아직 안 된 거죠. 그러니까 독일에 수백 개의 페이퍼 컴퍼니를 갖다 놓고 몇 조 원이 있다. 그리고 일부 신문에서는 또 그걸 받아서 톱으로 난 적이 있어. 기억이 나요. 그랬죠. 예. 100조 원이 있다. 100조 원이 독일에. 그렇게 난 적이 있거든요. 또 하나는 그 최순실 씨가 관리하던 게 결국 박정희 대통령 돈이다. 예. 그 전도는 그 아버지가 그 최태민이죠. 그 아버지부터 해서 그 다 박정희 대통령부터 그 비자금이다. 또 하나는 포스코 비자금이 박정희 대통령한테 왔는데 이게 결국은 최순실하고도 관련된 거다. 이렇게 했는데 저는 최순실 씨가 자기 잘못한 건 죄를 받아야 되고 예. 잘못된 보도나 그 정치인이 한 거는 저렇게 시시비비를 가릴 필요는 있다고 봐요. 아니면은 역사에 그대로 남거든요. 예. 역사에 그대로 남아서 다 다시 인용이 되거든요. 그때 저는 하나 기억이 나는 게 최순실 씨가 구치소에서 생수를 목욕했다 이런 보도도 난 걸 봤어요. 그때 황당한 게 좀 있거든요. 그래서 최순실이 잘못한 거는 우리가 지금도 준열하게 비판하고 그 죄값은 받아라 이렇게 요구를 하되 좀 억울하게 좀 그때 정치인들이나 좀 언론인들이 너무 좀 부풀린 측면, 좀 오보, 요새 말하는 가짜 뉴스 예. 여기에 대해서는 최순실 씨도 당연한 그 일반인으로서 국민으로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그러니까 그게 지금 조국 장관 둘러싸고도 뭐 허위 사실들이 많이 돌아다니니까 이게 그 당시에는 못 집어내더라도 이후에는 바로잡는 과정이 있어야 이게 조금 자정작용이 일어날 수 그렇죠. 있다는 지금 시중에서도 얘기가 많이 되잖아요. 네. 최순실 씨 딸은 그래도 말이라도 탔는데 예. 조국 씨 딸은 뭐 한 게 없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가 많이 되니까 아무래도 최순실 씨가 감옥에 있지만은 예. 신문 꼼꼼히 보지 않겠어요? 감옥에서 뭐 할 일 있겠어요? 그러니까 요때가 지금 조국 수사도 할 때니까 여론 하기가 좋은 시절이다. 예. 하니까 지금 고소를 한다. 이렇게 볼 수 강 있겠습니다. 선생님 짧게요. 네, 요거- 관련해서 보면 말이죠. 말씀하시죠. 이 그러면. 결과는 어떻게 될 거라고 좀 보세요? 이 결과는 사실은 허위사실에 의한 명예훼손죄 가능성이 있죠. 있어요? 예, 왜냐하면 이게 뭐 백주가 있는지 이것들은 뭐 확인해 봐야 되겠으나 왜냐하면 명예훼손죄라고 하는 것은 사실 적시도 명예훼손이고 허위사실 적시도 명예훼손이거든요. 예. 물론 이제 공익을 위해서 했을 경우에
그것이 이제 위법성이 조각되는 건 있는데 그렇다 하더라도 상당히 좀 과장한 측면이 있거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최순실 씨가 지금 이것은 시작에 불과하다. 계속해서 뭐 검찰, 언론 등등을 뭐 고소하겠다 이런 얘기를 해요. 아, 그랬나요? 그러면 사실은 네. 그때 최순실 씨를 두고 여러 가지 허위 사실이 많이 돌아다닌 것도 있는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최순실 씨의 2차 어떤 공격이 또 어떻게 될지 좀 주목되는 부분입니다. 알겠습니다. 두 번째 내용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신출귀몰한 절도범인데 이게 잡았어요? 40세 절도범 김 씨가 지난 4월부터 34차례에 걸쳐서 423만 원 상당의 금품을 훔치는 사건이 발생합니다. 경찰이 CCTV를 통해서 인사착의를 파악을 했는데 도대체가 도주 경로를 파악할 수가 없었습니다. 예. CCTV가 없는 산책길로 도주를 하고 어디에 거주하는지 감을 잡지 못했는데 경찰이 이 절도범이 한 번 절도범행을 저질렀던 장소에서 재차 절도범행을 저지른다는 사실을 파악하고 지난 8월부터 과거 범행 장소를 중심으로 잠복을 합니다. 명절 연휴 기간 중에도 잠복을 이어나갔는데 드디어 추석 연휴가 지난 14일에 한 세차장에서 이 절도범을 체포했습니다. 상습 절도 혐의로 구속을 했는데 예. 알고 봤더니 통상 주거지가 일정하지 않은 절도범의 경우에는 모텔이나 찜질방, 원룸에 거주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 절도범은 고가대로 내부 철골 구조물에서 살았던 지금 영상이 것으로 나오는 밝혀졌습니다. 거기에 살았다는 거예요. 예. 여기 부분에서 이 주민이랑 경찰 관계자 인터뷰가 있는데 얘기를 좀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전혀 못 봤는데? 나 경기장에 페이커를 치러 내일 오면 왔다 갔다 한 번도 몰라. 어떻게 이런 걸 알고 또 들어갔네. 한 번 간 데를 또 한 번 가는 그런 습성이 있거든요. 한 달 가까이 반복을 했어요. 예. 또 올 것 같아서. 추석 연휴날 이제 그럼 다시 나타나서 잡은 거죠. 나중에 이제 너 도대체 어디서 살았냐 했기는 거기서 살았다 그러더라고요. 현금은 이제 다 써버리고 이제 나무 의류 같은 것도 뭐 범행 도구 같은 것도 다 이제 훔쳐서 썼거든요. 돈 생기면은 모텔에 가서 깔끔하게 빨래도 하고 목욕도 하고 그런다 그러더라고요. 영상에서 저희 엠뱅 기자가 올라가는 모습이 보이는데 뭐 워낙 등치가 큰 기자긴 하지만은 굉장히 협소한데 그 안에 가보니까 뭐 그런 것들이 있었던 거예요. 그렇죠. 고가 밑에 환기구 구멍을 통해서 예. 출입문을 삼은 거예요. 그리고 자는 잠자리도 잠자는 거하고 또 화장실도 그 안에 또 분리해서 또 쓰고 있고. 예, 그러니까 일반인들로서는 상상을 CCTV를 그 절도하는 장면을 계속 추적해도 고가 밑에서 갑자기 없어지니까 경찰이 추적하는데 예. 굉장히 애를 먹은 거죠. 그리고 가끔 목욕을 하고 싶을 때는 동네 모텔 가서 따로 하고 나왔대요. 그러니까 이게 예. 잡을 수가 없는 아주 기상천외한 절도범이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예, 여기 동그라미 친 대로 해서 올라가서 보면은 이렇게 2평에서 3평 정도의 공간이 나오는데 이불 뭐 버너도 있고 이런 것들이 이제 흩어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경찰이 참 용하게 잡았네요. 다음 내용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게 김명수 대법원장이 전두환 비석을 밟고 지나가는 모습이네요. 손 변호사님. 대법원장이 어제 강주 민족민주열사 묘역을 방문을 했습니다. 이 일도 이제 대법원장의 직위로는 처음 있는 일이라고 하고요. 예. 이 묘역을 이제 방문한 경위와 관련해서는 많은 분들이 이제 국립 그 5.18 민주묘지를 많이 가시지만 이 망월묘역에는 뭐 이한열, 백남기, 최현일 이런 열사들이나 위르겐 힌츠켄터 기자라고 하죠. 이분들이 이제 계신 곳인데 특히 의미가 있는 것은 전두환 전 대통령 관련된 기념비가 저렇게 그 바닥에 묻혀 있다라고 합니다. 82년경에 담양군의 전 대통령이 만들었던 기념비인데 89년도에 광주 전남 민주 동지회가 아예 부순 다음에 사람들이 밟고 지나가도록 저렇게 표지석을 바닥에 깔았다고 하고요. 저걸 또 예. 밟았다고 하는데 과거에 문재인 대통령하고 그 이낙연 총리 등을 밟은 그 전례가 있었거든요. 아무래도 이제 5.18에 대한 여러 가지 추모의 의미 이런 것들을 담은 행보가 아닐까 합니다. 예. 김명수 대법원장이 했던 얘기를 보면은 글쎄요. 민주주의가 이렇게 올라와야 된다 취지로 얘기를 했는데 유영건 대표님 글쎄요. 이게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상징적인 의미가 있는 거잖아요. 대통령도 그렇고 국무총리도 일부러 밟고 지나가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전두환 대통령이 뭐 5.18에 일정 부분 책임이 있는 걸로 지금 나타나 있으니까 예. 과거 문재인 그 당대표 당시 시절이군요. 더불어민주당 대표나 이낙연 총리는 정치인이니까 비석 밟고 지나간 건 저는 이해한다고 봅니다. 근데 김명수 대법원장은
그냥 좀 지나갔으면 어떨까. 꼭 그 사진 포즈까지 취해가면서 저렇게 밟고 지나갈 필요 있었을까. 그래서 누구나 뭐 국민들은 다 밟을 수가 있어요. 5.18에 대해서 지금도 예. 분노한 감정이 있고 전두환 책임이 있으니까 하지만은 대법원장만은 그래도 공정과 정의 그 판결로만 좀 말하는 정치적인 제스처보다는. 그래서 왜 영화 그 루스 베이더 긴즈버그라고 미국의 나이 90된 연방 대법원 그 판사가 있어요. 네. 거기에 그 영화가 세상을 바꾼 변호인인데 그 공부하는데 대학 교수가 그런 얘기예요. 법정은 그날그날의 날씨가 아니라 그 시대의 기후를 감안해서 판결해야 된다. 그래서 김병수 대변인이 지금 이 시대의 기후는 저는 정의와 공정인데 그건 판결로만 좀 말했으면 싶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마무리하겠습니다.